요새 에어비앤비라든지 외국인 도시 민박, 그리고 소형 모텔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 1억 이내의 금액으로 모텔을 살 수 있느냐라고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여럿 계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1억 이내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모텔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 숙박업주로서 제가 그 물건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 영상 초반만 보시고 악플 다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끝까지 보시고 그러고도 악플 다시면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소액으로 모텔을 사시려면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전제는 적어도 6억 이하의 금액대의 모텔만 봐야 된다라는 것. 왜냐면 우리가 1억 이하로 살려면은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을 때 세입자를 넣던 아니면 내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6억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80%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이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억 이하의 소형 모텔을 보신다 그러면 6억 이하의 모텔로 금액을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MPL을 통해서 10억짜리 모텔을 매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담보대출을 이용을 해서 90% 이상의 대출까지 일으켜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적인 방법인데 계약서를 위조해서 조금 더 많이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6억 이하의 모텔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모텔이 바로 이 모텔입니다. 전주에 있는 모텔이고 감정가 12억 6천만 원짜리인데 3억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3억대에 살 수도 있겠죠. 안에는 현재 임차인 분께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보증금 1억 2천에 250만 원을 내고 있어요. 땅은 90평에 건물 전체 연면적은 340평, 객실 수는 29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세입자를 그대로 인수를 한다 그러면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매입을 한다면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여기가 카운터입니다. 입구, 객실, 그리고 복도, 카운터 쪽에 전자레인지하고 정수기하고 간단하게 있는 거 보이고요. 주차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객실 조금 더 보면 오래됐죠? 인테리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다음 무인텔입니다. 대구에 있는 거고, 그 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달경에 거의 12억 가까이의 매매가 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감정가는 12억 6천만 원이 나왔고 지금 현재 4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지 214평에 연면적 255평이 되고요. 실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입구,
주차장,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인텔로 들어가는 거겠죠. 마지막입니다. 김제에 있는 세븐이라는 모텔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5억짜리가 3억 5천까지 나왔습니다. 대지 317평에 건물 전체 연면적은 149평이고요. 특이한 건 위반 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어요. 사진을 조금 더 보시면 여기가 주차장이고 이렇게 여기가 뒷편이에요. 아까 전에 보셨던 곳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인데 주차장으로 넓게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도고요. TV를 떼갔네요. 여기 TV는 떼서 어디 팔지 않았나 싶네요. 시트랑 이런 것들까지 다 세팅을 해 놓은 거 보면 주차장, 복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텔이죠. 아까 전에 객실 29개짜리 3억대의 모텔, 대출 받으면 1억 이하로 충분히 살 수가 있고 세입자까지 내가 만약에 인수한다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도 살 수 있는 모텔이 될 수 있어요. 투자적인 관점으로만 보자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쪽 주변은 정말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근방에 모텔 개수만 45개가 있어요. 전주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손님들이 좀 있고 평일에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신식 모텔들, 그런 쪽으로 이제 손님들이 몰리는 거죠. 더군다나 저기는 주차가 너무 부족합니다. 6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모텔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명적인 거죠, 이거는. 추웠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저기는 출장 손님들도 꽤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주차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손님 끌기가 힘들겠죠. 애초에 본질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저 곳을 산다 그러면 뭔가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대구로 갔었습니다. 대구에 팔공산이 있는 근처인데요. 이거도 4억 3천까지잖아요. 분명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12억대의 소유자가 산 무인텔이에요. 그런데 그게 4억 3천까지 떨어졌다. 싸네. 살까? 그런데 또 보셔야 되는 게 팔공산 근처에 나온 매물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경매도 하나 둘씩 넘어가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지금 현재 저 무인텔도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5억짜리가 3억 5천으로 떨어졌는데 일단 나오게 된 연유는 원래 운영하시던 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상속이 발생을 했고, 근데 상속받은 분은 운영할 의사가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문을 닫은 채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가격적으로만 보자면 너무 싸죠. 주변에 IC도 개통할 예정이고 산단이 새로 착공한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들도 있는 곳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죄다 문 닫은 모텔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저거 인테리어하고 좋게 꾸민다고 해서 주변이 다 폐가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저게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상 초반만 보시면 저 뭐 하는 거야 싶으실 거예요. 도대체 저기를 뭐하러 가서 저런 모텔을 도대체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소형 모텔 그리고 소액 모텔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재미삼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절대로 저 모텔들이 좋고 유망해서 제가 추천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런 모텔들이 무조건 돈이 안 된다. 그리고 저런 소형 모텔들을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저기에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매출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 초보분들이 무턱대고 싼 것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 라는 식으로 모텔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경우가 요새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경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디에서 그냥 본 것만 가지고 대충 괜찮다더라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시고 나서 후회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전에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 시장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